한국어라고요? 굳이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합니까? 잭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영어가 이미 전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웅장한 캠퍼스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보이슨홀의 넓은 강의실에서는 리처드 윌슨 교수의 미래 언어학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나무 패널로 장식된 강의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 지도가 걸려 있었고 최신식 프로젝터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세계 언어 사용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평소와 다르게 수업 시작 전부터 특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언어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차례로 주요 언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윌슨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시더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무엇이 될까요? 앞줄에 앉아있던 에이미가 단숨에 손을 들었습니다. 경영대학원 복수 전공생인 그녀는 항상 실용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어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 언어이고 과학기술 분야의 표준 언어잖아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의 교환학생 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에요. 중국어가 될 거예요. 중국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보면 미래에는 중국어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톰이 뒷자리에서 의견을 보탰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들 말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윌슨 교수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미나가 손을 들어 힌디어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그는 천천히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강의실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훌륭한 의견들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의 목록에서 빠진 매우 중요한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잭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여쭈었습니다. 한국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닌가요? 게다가 영어는 이미 전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는데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윌슨 교수님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떻게 미래의 핵심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루나가 궁금증 어린 눈빛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K-팝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어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래피가 나타났습니다. 배경에서는 은은하게 전통 국악기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작년에 한국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체계에. 특히 존댓말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독학을 시도했었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마스터했지만 문법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과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또 있을까요? 윌슨 교수는 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 말이 맞습니다. 한국어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숨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수는 칠판에 밥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얼마나 많은 표현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단어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밥 먹다, 밥 먹여주다, 밥 먹이다, 밥 먹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존댓말을 쓰면 드시다, 드셨어요, 드셨습니까? 잭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윌슨 교수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통계 자료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보여준 스크린의 통계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문자 중 사용자 학습 속도가 가장 빠른 문자로 한글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윌슨 교수는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문자 중에서 발명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자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루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한 게 아닌가요? 윌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에 한 날짜를 띄웠습니다. 1443년 12월 25일. 바로 한글이 발명된 날입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탄생한 날이죠. 에이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한글은 자연스럽게 발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발명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윌슨 교수는 이제 스크린에 한글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직접 고안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교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스크린에 크게 띄웠습니다. 이 자음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체계적으로 설계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윌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15세기에 만들어진 완벽한 언어 설계 시스템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한글을 마스터할 수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면 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걸까요? 윌슨 교수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와 함께 왜 지금 이 순간 한글이 미래의 언어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 한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2023년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공고 통계였습니다. 이미 검증된 데이터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구글, 메타, 애플과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봉 프리미엄입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 마이너스 평균 연봉 35% 추가 보상. 에이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잠깐만요. 35%라고요?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이네요. 왜죠? 윌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이끌어가는 기술 선도 기업들이죠. 이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기업들은 다 영어를 쓰지 않나요? 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삼성전자 인턴십을 했는데요. 실제 회의는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어요. 영어는 공식 문서 작성할 때만 사용했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의 최신 기술 동향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AI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회사들의 기술 문서는 대부분 한국어로만 작성되거든요. 윌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30년 글로벌 문화산업 영향력 예측 지수였습니다. 제게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윌슨 교수가 보여준 2030년 문화산업 영향력 예측 그래프의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진 그때 루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인데요. 우리 동네 작은 카페에서조차 BTS 노래가 나와요. 길거리에선 한국어로 된 광고 포스터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윌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위 10개 작품 중 4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자막이나 더빙으로 시청하는 것에 만족했던 시청자들이 이제는 원어로 보고 싶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죠.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여동생은 한국 드라마의 감정 표현이 번역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빠나 언니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에이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턴 지원했던 회사에서 떨어진 후에 알게 됐어요. 이게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선 거대한 산업이 되어 있다는 거요. 윌슨 교수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통계였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연령대와 직업군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죠. 리가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변화가 크더라고요. 과거에는 K-팝 팬들만 한국어를 배웠다면 이제는 IT 업계 종사자들과 미술, 디자인 전공자들의 한국어 학습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의 미적 감각과 기술력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미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이런 한국식 이모티콘이 대유행이에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매력적이래요. 이런 것도 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죠. 윌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K 콘텐츠가 AI 시대에 미칠 영향력입니다. 윌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 이 회사는 한국의 AI 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했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이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였나요? 아니요. 문화적 이해의 부재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 미팅에서 오고 간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한국 기업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거든요. 톰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네이버 랩스 인턴십에 지원했었는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했거든요. 기술 면접은 잘 봤다고 하는데 윌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주요 글로벌 기업 채용 담당자 인터뷰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보여드리죠. 2023년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을 뽑았습니다. 최종 후보는 2명이었죠. 스탠포드 박사 출신과 UC 버클리 박사 출신. 기술력은 비슷했지만 버클리 출신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버클리 출신 지원자는 평소 K-드라마를 좋아해서 2년 동안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합니다. 비록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반면 스탠포드 출신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기술력보다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윌슨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실력을 가진 지원자라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그 게임 회사 인턴십에서 떨어졌는지. 면접관이 계속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윌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글로벌 IT 업계 종사자들의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게임, 메타버스 분야에서 이러한 후회가 두드러졌죠. 루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될까요? 윌슨 교수는 루나의 질문에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실제로 한국어를 배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 외국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AI 전문가 마이클 브라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2023년 최고의 AI 통번역 시스템을 개발한 분입니다.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고 한국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자신의 시스템에 접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AI 번역 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죠. 에이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어였던 거죠? 윌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 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현재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죠.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단순한 호기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마스터한 후 그녀는 한국 콘텐츠의 특별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는 유튜버도 비슷한 경우네요. 원래는 평범한 게임 스트리머였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한국 게임 시장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윌슨 교수는 이제 더욱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한국어를 마스터한 외국인 전문가들의 평균 연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IT, 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이런 격차가 두드러졌죠? 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를 배우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수는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업가가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었습니다. 카토 씨는 처음에는 한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계된 한글의 특성 덕분에 단 2주 만에 읽기를 마스터했죠. 6개월 후에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했고 1년 후에는 한국 기업들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 모두 2023년 즈음의 이야기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윌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마지막 데이터는 앞으로 한국어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윌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래 언어 영향력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030년이 되면 한국어는 비즈니스, 기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필수 언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AI와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텐츠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무시했던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그 인턴십에서 떨어졌는지.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이 부족했던 거네요. 톰이 자신의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한국어 강좌가 있더라고요. 다음 학기에 바로 수강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때 잭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교수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윌슨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 만에 한글은 마스터할 수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서 배우기가 정말 쉽거든요. 루나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하려고요. 더 이상 자막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싶거든요. 미나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건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윌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언어, 한국어.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언어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수업 시작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한국어 학습 관련 자료들이 들려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주말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강의는 끝이 났지만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 창제 정신은 5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 섬세한 감정 표현, 문화적 함의까지.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은 이제 비즈니스와 기술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어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언어, 바로 한국어라는 것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